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희가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네. 또한 박용환 원장께서 쓰신 책 제목과 동일한 주제로 네. 지금 이제 건강을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건강한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네. 남녀노소 불구하고 요즘 뭐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분은 없으실 없죠.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방법도 너무 너무 다양하고요. 많죠? 네, 예. 네. 또 최근 관심을 가졌던 게 또 해독 다이어트이기도 하지만 한방에서 다이어트라고 하면 해독 다이어트를 우선으로 해서 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해독이라는 개념이 최근 근래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해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빼나가는 예전에 한의학의 개념이 보라는 개념이 더 많았다면 네. 요즘은 몸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해독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죄송해요. 네.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다 우리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자연에서 자연에서 예. 주로 식물에서 추출을 하잖아요. 네.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데 추출 방법 중에 다리는 것이 한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물론 뭐 다렸을 때의 비타민과 미네랄 파괴되는 이런 뭐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을 때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 기를 취하는 거고 네. 향을 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맛이라는 미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파괴되어도 크게 다른 약효들은 일단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서 해독을 하는 거나 네. 한약을 먹어서 해독하는 거나 한약 중에서는 옛날에 했던 보라는 개념 외에도 사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치료 네. 방법 네. 중에. 그런 방법 중에서 몇 가지 택해서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을 정비를 하고 네. 깨끗하게 만들고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해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테 네. 그 다이어트를 의뢰하는 환자들은 네.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떻게 그 조제하시고 치료하세요? 그 해독의 방법 중에는 우리 해독 기관이 크게 7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있는 간, 장, 두 가지는 많이들 알고 있죠. 간과 대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피부, 혈액, 림프 이렇게 있는데 각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이분에게 모자라는 건지를 일단 파악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요새 환자분들을 보면 일단 혈액이 조금 탁해 있는 건 다들 그렇고요. 네. 혈액이 림프와 연동되기 때문에 혈액과 림프 해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간에 있는 독소와 대장에 있는 독소와 같이 또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신장에 예를 들어서 조금 독소가 쌓여 있어서 무리가 가면 붓는다는 건 조금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부종기가 많거나 하면은 신장 쪽을 조금 더 주력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별을 하고요. 네. 폐 쪽에 해독이 안 되면 기운이 많이 딸리고 피부에 해독이 안 되면 당연히 뾰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해독은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네.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들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원장님 책 보니까요. 네. 진짜 동공이 커질 만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신발 하나로 3분 만에 뱃살을 1인치 줄이는 방법이 네. 있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뱃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쟀을 때 이 얘기잖아요. 네. 먼저 사이즈를 먼저 재보세요. 네. 짐출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니요, 저 심정적으로 이미 쟀습니다. 네. 잰 다음에 네. 이거 아세요? 그 어떤 옛날 연예인분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다이어트 비법이 뭐냐고 물으니까 네. 그 연예인분은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세를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구부정하면 뱃살이 우리 접히잖아요. 네. 근데 자세를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허리살이 훨씬 덜 처지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네.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 배가 더 처진다는 거죠. 그러면 척추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자세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뱃살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작은 분들은 1cm 정도 진짜 척추가 많이 안 좋고 몸이 많이 비뚤어지셨던 분들은 심지어 1인치까지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 시간이 보통 3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누워가지고 허리를 누웠을 때 보면은 손을 허리 밑에 갖다 대면 손이 붕붕 뜨잖아요. 네네. 그러지 않고 엉덩이를 말아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거죠. 네. 그게 요가의 자세에 있거든요. 그 자세를 자꾸 하다 보면 허리의 척추도
강화가 되고 코어 근육들도 강화가 됩니다. 그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각형 형태를 내 허벅지 아래쪽에다 끼웁니다. 예. 네.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있을 때, 골반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우리가 보통 그 허리가 나오신 분들은 뱃살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제껴져요. 이렇게. 예. 배가 툭 튀어나오면서 골반이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네. 그럼 누웠을 때 골반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래쪽에다가 받침대를 끼워버리면 골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아, 모양이. 예, 이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 네네. 허리가 피지는 상태로. 네. 그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허리를 바닥에다 붙여두는 거죠. 붙여주면. 그 상태를 3분만 하고 계시면 바로 허리가 편안해지면서 허리도 척추도 좋아지고 살도 바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살이 신발은요? 실제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인치를 쟀을 때 일어나서 재면 바로 됩니다. 요 삼각대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에다가 신문지를 뭉쳐서 꽉꽉 채워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신발을 네. 신는 게 아니라 신발을 도구 삼아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몸에 늘어진 부분이나 근육을 말하자면 강화시키고 수축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확 네, 이렇게 맞습니다. 줄어드는 네. 근데 그거를 유지하면 되겠군요.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수시로 네. 하고 그런 것이 운동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1시간 동안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아하거나 장소를 그 운동하는 곳에 차지를 하려고 하면 한 네. 1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차지하고 나시면 안 가서 아까워서 또 못 하겠다고 특별히 하시는데 베개나 핑계가 다른 아니라. 거를 네. 하지 않고 신발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사이즈가 적당하기 네, 때문인가요? 편안하니까. 그리고 그게 삼각형의 도구거든요. 네. 그 형태가 신발이기 때문에. 아, 그 네. 운동합니까? 구두입니까? 운동하고 편하겠죠. 구두하면 아깝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설명해 주신 골반의 방향이나 허리 밑에 그 공간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은 혹시 그 제가- 영상이나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불편해서 유튜브에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거 저희 보내주세요. 예, 찾아서 보내드리고 보내주시면 지금 저희가 다시 제목으로 제작해서, 검색을 하셔도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단식이라는 것이 알고 하면 약이고 모르고 하면 독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그냥 읽어보면 그렇죠. 알고 하면 일단 굶는 거니까 네. 그냥 뭐 단식하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설명해 일단 주세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 예전에 성인들의 일화를 보면 대부분 다 단식했다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더라도 단식할 때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일단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기본이고 즐거움인데 그것을 일단 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것을 일주일이나 2주 동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수행의 한 부분으로 네, 수행이죠. 또는 기도하는 그런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그 동물들을 보면은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그 곡기라든지 음식들을. 예. 그럼으로 해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효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효소가 덩어리가 10이 있으면 예. 밥을 먹었을 때 한 3이 소모가 된다면 네. 회복하는데 7이 소모가 될 것을 밥을 끊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3마저도 회복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식의 원리인데 그것 때문에 단식 자체를 단식이라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식사를 조금 줄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단식을 하는 것보다 물도 안 먹는 게 원래는 단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뿐만이 아니 물 정도는 먹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먹는다는 거죠. 목이 말라도 일단 참고 있다가.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섭취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음료를 섭취하는 것들 이상부터는 그때부터는 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단식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영양소들은 섭취를 하되 씹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절식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왕창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절식요법이라 그러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단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고통만을 느끼고 끝나고 나면 오히려 몸이 상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지도를 받아서 정확하게 이것이 해독하는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절식을 하게 되면 몸이 훨씬 더 가볍게 되고 몸이 리셋되게 됩니다.
그러면 절식할 때 먹어도 되는 또는 네. 조금 먹어야 더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한약으로 조제를 할 때 예를 네. 들면 아까 그 해독 기간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해독이 될지를 구분한댔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간과 장이 그렇다고 할 때 그 간과 장을 해독하는 뭐 예를 들면 유산균 편하겠죠. 그런 걸 네. 많이 섭취해 주는 게 네. 좋을 거고요. 피부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럼 어성초 같은 것들을 효소를 내서 먹는 거죠. 효소내기가 미리 준비해야 되고 효소 자체도 요즘 그 강제 발효하는 효소들은 보통 그 매실액이라고 하면 네네. 달달한 설탕 절인 거 생각하시죠? 네네. 근데 그게 설탕으로만 강제 발효해서 한 3개월을 한 것들을 하면 실제로 설탕을 효소 발효된 걸 우리가 먹는 게 더 커요. 예. 그것보다는 아주 단계적으로 원래 효소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효소가 좀 찾기 드물고 너무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 자체를 달여서 그때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절식하느냐, 어떻게 해독하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해독이라고 하니까 간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보니까 간 건강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던데요. 네. 이걸 먼저 보시면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할지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이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중에서 네. 예를 들면 간 수치 뭐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근데 네. 검사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몸에 지방종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스펀지처럼 뭔가 동그란 게 생기는 거 예. 본 적 있으세요? 주로 관절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네. 볼록 튀어나오는데 눌러보면 스펀지처럼 퉁퉁 이렇게 눌러지는데 네, 예, 저는 본 적이 관절에 있는 것 많고요. 같아요. 예. 그런 게 등이나 뭐 몸 곳곳에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몸 조직 안에 들어가면 혹이라고 그럴 건데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지방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다음에 소화불량이 유난히 많이 생긴다. 간이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하는데 못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처럼 자꾸 이제 위로 올라온다든지 숙취가 계속 해독이 안 되는 것은 뭐 그럴 땐 다들 네네네. 생각하시죠. 네. 그다음에 간과 장은 해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비가 심하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치질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옆에 보시면 두드러기나 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간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지금 한 20 몇 가지 중에서 10가지 정도 이상이 나타나면 네. 거의 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간의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네. 이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아닌지 간을 먼저 보호할지 간을 먼저, 해독할지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결정을 거죠. 해야겠군요. 단식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보통 다이어트 하면 여성들은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해요. 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뭐 토마토만 계속 먹는다든지 사과만 먹는다든지 이런 다이어트를 네. 생각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는 사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양소만 섭취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네. 유혹은 있습니다. 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긴 하거든요. 대신에 저는 항상 이것을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거의 대부분이 유지하는 것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요. 요요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는 가급적이면 금하시는 것이 좋고 원푸드 다이어트 중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기 먹고 예, 고기만 그런 먹겠다. 거죠? 예. 그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배제를 하고 단백질만 먹어서 하기 때문에 단백질 중에서 대부분 고기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우리나라에서 비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렀죠. 근데 그것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살은 빠졌습니다만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다이어트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극단적으로 암이 생겼다거나 아주 난치병일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원푸드를 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몸에 아주 큰 균형이 깨진 상태가 난치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약재도 하나만 투여한다든지 음식도 하나만 써가지고 몸을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내 몸에 정상적인 사람이 너무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면 오히려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지금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탄수화물을 극도로 뭐 억제하는 다이어트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5가지 흰 음식을 멀리하라고 하셨어요. 예. 5가지 흰 음식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주로 섭취하고 당연히 먹는 것처럼 느끼지만 생각보다 독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밀가루 먹지 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근데 밀 자체가 나쁜 걸까요? 밀 그러면- 자체가 나쁠 리가 네. 없죠. 그러면 주식이 주식이 안 되지 됐을 거 아니에요. 않았을 거죠. 예. 근데 흰 쌀도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 들어보세요. 흰 것 중에서 흰 쌀, 흰 흰 밀- 소금, 소금. 흰 설탕, 흰 밀가루, 또 하나가 잠깐만요. 조미료. 조미료네요. 죄송합니다. 조미료, 예.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흰 것 중에 극단적인 게 마약도 있어가지고 잠깐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6개로 하죠. 왜냐하면 요 흰 것들이 네. 뇌에다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작용하게 만든 물질이 사실 마약이긴 합니다. 그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네, 거 요거는 일단 살은 빠지는 빼겠습니다. 거 아닌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만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예, 됩니다. 그러니까 백미, 밀가루, 설탕, 소금, 조미료. 네, 이렇군요. 요것들이 왜 나쁘냐면 소금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네. 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제를 그만큼 많이 하고 가공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는 쌀이 있을 때 흰 쌀 위쪽에 있는 그 덮고 있는 껍질뿐만이 아니라 네. 배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쌀의 영양을 씨눈인 배아가 아주 많은 영양을 더 포함하고 있는 데다가 이것들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껍질이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도 영양소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영양소로 만들기 위한 것들은 오히려 이놈들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과육에는 물론 맛도 있고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얇은 그 껍질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어떤 영양소로는 부족하지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섭취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깎아서 벗겨버리면 오히려 몸에서 헛살만 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흰 쌀과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당장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빨리 뇌로 들어가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섭취하기는 훨씬 더 좋고 맛도 있고 입도 즐겁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이런 말씀을 갖고 드리는데 위에서 즐거우면 맨 아래쪽 대변 그러니까 대장 부분에서는 괴롭고요. 네. 위에서 거친 음식이 대장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되 흰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미를 드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통밀을 쓰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설탕은 사탕수수를 요새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가공된 완전한 설탕보다는 약간 카라멜 입힌 거 말고요. 노란 설탕. 네. 그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시럽이라고 보통 네, 부르던데 네, 뭐 네. 그런 것들 메이플 네. 시럽이나 아가베 시럽이나 그다음에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단맛을 것들. 내는 뭐 뭐 그것도 아니면 올리고당이라든지 올리고당이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다음에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시고 물론 꿀도 요즘 설탕 많이 뭐 한다고 종류가, 얘기하지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어쨌든 뜻을 아실 거예요. 하얀색의 네. 설탕보다는 단맛은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좀 더 몸에 좋은 것으로 찾아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조미료도 말씀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지혜를 짜내시면 네. 훨씬 음식도 맛있게 하면서 건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허리 피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네, 계속 이렇게 왜 움직이시네요.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 참 얼마 전까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해독 네. 주스인데요. 아, 네, 그렇죠. 해독 주스가 뭐 효과가 좋다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만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주스를 만드는 재료의 색상이라면서요. 일단 해독 주스의 기원은 그 채소나 야채들을 채소가 표준 채소, 말이라고 예, 그러죠. 채소. 네, 우리나라 말이 채소들을 어떻게 하면 섭취를 잘할까? 그리고 암 환자분들께서 암 네. 환우분들께서 영양 섭취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채소를 많이 섭취하니까 오히려 좋아지더라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먼저 기원이 돼가지고 만든 주스가 있습니다. 근데 채소만을 가지고 섭취를 하다 보니 드셔보셨어요? 네. 해독 주스를요? 아니면 채소 주스를요? 해독 주스를요. 맛있던가요? 저는 괜찮던데요. 근데 채소만 가지고 만약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맛이 없거든요. 그냥 주스를 생각하면 맛있지 않죠. 네.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생각하니까 네. 참고 먹는 거죠. 근데 해독 주스 전에 네. 원래 있던 채소만을 가지고 해독 주스에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그 과일 중에 사과라든지 그렇죠. 바나나를 좀 사과나, 넣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과일들을 살짝 배제한 상태에서 원래의 주스만을 채소만을 주스를 내려서 드셔보십시오. 벌칙 주스 정말 같은 맛있네. 벌칙 주스처럼. 복불복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것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맛을 위해서 넣는 거고요. 네. 특히 요즘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침을 완전히 공복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어떤 좋게 이 섭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그러지도 못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주스라도 드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해독 주스 중에서 이왕이면 채소들을 볼 때 채소들이 다 색깔이 저마다 있잖아요. 네. 그 채소들의 색깔마다 각각 효능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주노초 파남보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색상들이 많이 섞여 있는 채소들을 함께 섞는 것이 내 몸에는 훨씬 더 이로운 몇 거죠. 가지 어떤 색깔인가요? 예를 들면 빨간색이 토마토나 수박의 라이코펜이라는 것을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붉은색. 이런 것들을 폴리페놀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물성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에는 그런 게 많고 와인에 보면 안토시아닌이라는 네, 것을 네. 많이 들어봤죠. 항산화, 네. 뭐 항노화, 뭐 이런. 네, 그래서 와인을 먹는 사람들이 혈액 순환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이 많이 없다. 대신에 간은 간은 엄청 많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뭐 그런 얘기가 다음에 있는데, 주황색 당근에 보면 당근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해서 베타카로틴. 요즘 네. 베타카로틴을 일부러 뽑아내 가지고 눈 영양제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요? 저는 그런 추출물은 보다는 권장할 만하지 조금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성분 때문에 생기는 다른 부작용도 생깁니다.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성분 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한데 당근만을 먹으면 그 성분만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보완하는 것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 노란색들은 노란색. 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에는 그 인돌이라고 해서 그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양배추 같은 예. 것들이 항암 성분이 많다고 하죠. 양파나 마늘에 알라이신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네. 이 흰색이죠. 그래서 흰색이나 뭐 요즘 양배추도 저기 녹색만 있는 게 아니라 적 양배추인가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색깔도 이제 여러 가지가 네. 있고 피망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색깔 따라서 다 그 색깔이 이걸 다 함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런 계통마다 색깔마다 비슷한 성분들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성분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쉽게 색깔만 따져서 여러 가지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이 뭐 건강에 5가지 좋겠습니다. 정도의 색상이 나는 채소를 한꺼번에 해야 적절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를 여러 같이 가지를. 섭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두세 가지를 다섯 가지를 다 못 하신다면 일주일 정도는 두 가지를 섞어서 드시고 다음번에는 다른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네네. 주스를 만들 때 네. 한번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네. 살짝 데치는 것이 오히려 몸에서 흡수가 흡수율을 더 높인다고. 빠르고 예. 또 식이섬유 자체도 훨씬 더 풍부해지고요. 채소에 많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영양소를 제대로 살아 숨쉬게 하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훨씬 더 늘어나게 만들고 그것을 주스로 만들게 되면 흡수율은 조금 높아지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것 때문에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시간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조절해 보십시오.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뭐죠? 부위별 다이어트인데요. 어느 부분 제일 빼고 싶으십니까? 부위별 다이어트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해독 기간 중에서 하나 특징적인 게 림프라고 있었는데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 팔뚝을 빼고 싶다 네. 할 때는 이거 제일 잘 안 빠지는 데 아닙니까? 제일 안 빠지는 데는 많죠. 예. 다리는 잘 빠지세요? 자신 있으시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시요. 팔뚝을 빼고 싶다면 팔뚝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되겠죠. 네. 이 팔뚝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말은 팔뚝 바로 위쪽에 특히 뭐 림프절이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관절마다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 몸에서 림프가 제일 많이 모이고 마지막 림프가 모여서 빠져나가는 곳이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있습니다. 70% 몸에 있는 림프의 70%가 왼쪽 겨드랑이를 거쳐서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이니까 왼쪽이 70%, 왼쪽이 더. 네, 오른쪽이 30%,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나눠져 있는데 네. 그래서 팔뚝 같은 경우 양쪽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림프절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부분에서 림프가 하는 역할 중에 아주 큰 역할이 독소 배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순환이 잘 되면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팔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리나
그다음에 발목이나 종아리나 이런 것들은 종아리는 발목이 얇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자꾸 만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림프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사지도 있지만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부분을 빼고 싶으면 그 부분을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빼고 싶다. 하체 비만이 요즘 더 많아지셨잖아요. 하체 비만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기를 많이 먹고 육류나 가공식품이나 그 다음에 우유나 이런 거 유제품들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점점 서구화된 그런 음식이 하체에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습한 기운이 많이 쌓여서 그런데 습한 기운은 흔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순환을 시켜주고 자꾸 몸을 움직여줘야 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꾸 움직여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러니까 각 부위마다 마사지를 할 때 내가 마사지 샵을 가서 받는 물론 더 효과적이겠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림프절들을요 손끝이나 이런 것들로 강하게 누르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림프절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냐면 간지럼을 많이 타는 곳에 대부분 림프절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보통 배 네. 애들 까르르 하는 웃는 것들을 보면은 발바닥 그다음에 배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런 곳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림프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가려운 부분에 뾰족한 걸로 칵 하면 공격이죠. 네. 그거는 림프절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이 되는 거고요. 넓은 부위로 가만히 눌러주게 되면 림프절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 활성화될 때의 느낌이 어떠냐면 심장이 박동이 뛰는 것처럼 두근 두근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드랑이를 볼 때 겨드랑이를 그런 식으로 눌러주면 좋겠는데 눌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도구를 하나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테니스공 같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그걸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시고요. 살짝 누르고 있으면 속에서 꽉 끼워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속에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두근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그때가 다 림프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때 살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사타구니 사이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스스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타구니 사이 위에다가 테니스 공을 끼우고요. 다리를 접어버리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신다든지 예. 배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살짝 접어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해주거나 내 아이기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해주고 싶다면 그 부위를 손을 얹으시고 처음에 슬그머니 공을 하셔도 좋고요. 내 손바닥 자체를 한 다음에 살그머니 누른 다음에 층을 나눠 가지고 한 6초 이상 10초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천천히 밀고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주다가 밑에서 두근두근 하면은 살 떼주시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이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죠. 예, 림프절 마사지하는 사진 있죠? 잠깐 네.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옆에 있는 그 테니스공 보이죠? 네. 좀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하는 것처럼 양손 바닥을 포개가지고 넓은 부위를 사타구니 부위입니다. 네. 이 수영복 입으면 이렇게 Y자 되는 그쵸. 그 부위죠? 네, 예, 그 부분에다가 된 다음에 지그시 눌러서 몇 초간 있어주시면 되겠고 네. 테니스공을 이것처럼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내 팔을 오므리는 것만으로도 림프절이 활성화되어서 팔뚝이 조금 가늘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 회 정도 하면 효과가 있나요?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좋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3회 정도는 하시고 한 번 하실 때 최소 6초에서 90초 사이 정도가 되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놔두셨다 하셔도 좋고요. 물론 뭐 마사지 샵에 가면은 기술이 좋으신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지만 댁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드라마 보시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 박영환 원장께 들었습니다. 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